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01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01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는 루피입니다. 루피는 이 기술을 사용하고 말하죠. 이거 필살기로 삼아야겠네. 상당한 적을 상대로 했을 때 써먹어야겠어. 실제로 루피는 이스트블루에서 아론에게 고전했었지만 마지막 고무고무 도끼로 아론을 제압했죠. 루피가 고무고무 도끼를 쓰는 장면을 통해 또 하나 주목할 건 오다쌤은 고무고무 도끼에 애착이 깊다는 겁니다. 오다쌤이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원피스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로맨스 던에서도 루피는 적을 고무고무 도끼로 마무리했죠. 현재 최종 보스가 이무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무를 고무고무 도끼로 상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루피와 드래곤 관계에 눈치채는 쿠마입니다. 쿠마가 드래곤이 한 소년을 눈으로 쫓고 있다 말하자 드래곤은 말합니다. 나를 죽이고 싶다면 계속해라. 자식은 부모의 약점이다. 혹자들은 왜 이렇게 드래곤이 오바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만 원피스 설정상 세계관 최악의 범죄자인 드래곤인 만큼 드래곤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알려진다면 해적왕 로즈의 핏줄을 없애기 위해 마을의 아이를 모두 없앤 것처럼 세계 정부가 최악의 범죄자의 피를 이은 드래곤의 핏줄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드래곤은 죽어도 루피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려고 한 걸로 보이죠. 여기서 재밌는 건 쿠마는 딸을 위해 자신의 자아, 즉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포기한 거죠. 누가 옳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슬픈 현실이네요. 분명한 건 이 장면을 통해 드래곤이 루피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생각해보면 드래곤은 뒤에서 계속 루피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임펠다운에서 이반코프는 루피가 드래곤의 아들이란 걸 처음 듣게 됩니다. 같은 창설 멤버인 이반코프에게도 드래곤은 자신의 아들에 대해 숨겼던 거죠. 더 나아가 이반코프는 루피에게 드래곤이 아버지라는 소식을 듣고 회상이 나오는데 이반코프는 드래곤을 보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 때 넌 어디에 있든 같은 방향을 바라보네. 동쪽 바다에 그리운 가족이라도 있어? 당시에는 드래곤이 루피에 관해 이 정도 애정인지 몰랐던 만큼 이 장면은 드래곤의 출신을 이반코프가 눈치채는 설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다만 드래곤이 루피에 대한 사랑이 나온 만큼 이는 말 그대로 루피를 걱정하며 이스트블루 쪽을 바라본 거였죠. 또한 드레스로자에서 사보는 천룡인에게 당한 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루피랭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드래곤이 사보를 구해준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반코프는 사보를 구하고 온 드래곤에게 말합니다. 늦었잖아 드래곤, 언제까지 기다리게 만들 셈이야. 즉 드래곤은 홀로 어딘가에 갔다 왔었다는 겁니다. 아마 루피를 보고 온 거겠죠. 그때 사보를 발견하고 구해준 걸로 보이네요. 또한 그레이 터미널 폭파 사건 당시에 혁명군이 등장하고 이반코프는 드래곤에게 말합니다. 용케도 이런 이스트블루의 변경국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네. 당시에는 드래곤이 드래곤의 고향이기 때문에 안테나를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루피를 신경 쓰고 있던 드래곤의 행동이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드래곤이 로그타운에 와 루피를 구해준 건 우연히 드래곤이 로그타운에 왔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들의 출항을 보기 위해 드래곤이 왔을 확률이 크겠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1101화 속 드래곤이라면 루피가 정말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면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에그헤드 편에 드래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00화의 드래곤이 등장한 만큼 1100화의 드래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였죠. 다만 1100화에 드래곤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1100화가 아니라 그 전에도 에그헤드의 드래곤이 등장할 거라 예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드래곤이 베가펑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1086화 속 드래곤과 이반코프는 루루시아를 멸망시킨 무기가 베가펑크가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물론 드래곤은 베가펑크가 그런 무기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반코프가 그런 고대 무기 아니냐고 하자 드래곤은 있었으면 지금까지 안 썼을 리가 없다며 고대 병기는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즉 드래곤은 베가펑크가 그런 무기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황상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재밌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드래곤이 베가펑크가 자신의 친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드래곤이 이를 위해 에그헤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베가펑크가 배신해 고대 무기와 같은 무기들을 세계 정부에게 제공한다는 건 혁명군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문제죠.
즉 혁명군이 에그헤드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드래곤이 루피를 생각하는 장면을 통해 드래곤이 에그헤드에 올 확률은 더 커졌습니다. 분명한 건 1074화 속 모르거즈는 에그헤드 상황을 보고 신문 제목을 말했습니다. 사왕 밀즈모자 루피, 베가펑크를 인질로 두고 에그헤드에 가두고 해군과 전면 전쟁. 즉 드래곤은 에그헤드에 군함 백처 그리고 해군 대장 키자루가 루피가 있는 에그헤드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 드래곤은 위기에 처한 루피를 위해서라도 에그헤드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주목할 건 1101화에 등장한 드래곤의 배입니다. 저는 현재 드래곤이 검은 배를 타고 소용돌이를 만들며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진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가 드래곤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01화에서 드래곤이 타고 있는 배는 검은색 뱃기둥에 밧줄에 걸려있는 걸로 보아 분명하게 검은색 배입니다. 즉 드래곤이 검은 배를 타며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일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1100화에 드래곤이 등장할 거라 예상한 만큼 세턴에게 잡혀있는 보니를 드래곤이 구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100화에 등장했던 드래곤이 1100화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보니를 구해줄 자는 니카에 의해 눈을 뜬 철의 거인일 확률이 클 겁니다. 그렇다면 제 가설대로 소용돌이를 만드는 불의 상처의 남자 드래곤도 에그헤드에 등장한다면 세턴을 제압하는 게 아닌 소용돌이로 군함 100척을 제압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 주요 장면은 쿠마의 인기척을 눈치채는 루피입니다. 당시에도 루피는 자신도 모르게 견문색이 있던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편지를 쓰는 쿠마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일출이 밀짚 모자처럼 그려졌다는 겁니다. 이번 1101화의 베스트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쿠마의 편지를 찢어버리는 알파입니다. 알파가 편지를 찢어버린 만큼 본인은 쿠마의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볼 건 본인은 쿠마의 기억을 모두 봤다는 거죠. 본인은 쿠마의 편지를 쓰던 쿠마의 기억을 모두 안다는 겁니다. 이번 회상은 정말 역대급으로 슬프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쿠마를 개조하고 있는 베가펑크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베가펑크의 대사입니다. 쿠마는 베가펑크에게 자아를 잃는다는 게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에 베가펑크는 말하죠. 이 연구에서의 자아의 상실이란 건 사람으로서 산 기억, 인간의 감정을 잃는다는 걸 가리키지.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베가펑크는 쿠마의 기억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자아의 상실이 기억과 감정의 상실이라면 자아라는 기억과 감정입니다. 다시 말해 베가펑크가 쿠마의 기억과 감정 중 기억을 남겨놨다면 감정도 남겨놨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23년 1월경에 올린 1071화 심층분석 2부에서 쿠마가 철거인처럼 레드라인을 올라간 만큼 철거인과 쿠마의 인격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철거인이 니카의 심장 소리에 반응을 한 게 어느 정도 설명될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 철거인에 쿠마의 인격이 들어있다면 쿠마의 인격이 담긴 철의 거인이 세턴을 구하는 게 더 극적이겠죠. 그런데 베가펑크의 현 대사로 보아 철의 거인에게 쿠마의 감정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철의 거인에 쿠마 감정이 담겨있다면 철의 거인이 본인을 구하는 명분이 충분해진다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최악의 첩보원 알파입니다. 알파는 어떤 의미로든 최악의 첩보원입니다. 일단 성격은 말 그대로 최악이죠. 근데 자신의 임무도 말해버리고 본인의 능력도 눈치 못 채는 첩보 능력도 최악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보니에게 자신의 옷을 주는 코니입니다. 전 백화 심층 분석을 통해 코니가 어떻게 보니에게 옷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된다고 하였는데 보니를 생각하는 코니의 감정이 보였네요. 이번 화의 MVP는 개인적으로 코니로 보입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니카, 즉 고무 능력을 사용하는 보니입니다. 혹자들은 나이나이 열매를 먹은 보니가 어떻게 고무 능력을 사용하냐 의아해하실 겁니다. 저는 이 능력의 근본은 DNA라고 생각합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혈통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보니의 능력은 혈통인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보니가 자신과 타인의 나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DNA, 즉 혈통인자를 늙게 만들었기 때문이며 보니가 자신을 쿠마의 형태 혹은 니카의 형태로 변화시킨 건 자신의 DNA, 즉 혈통인자를 쿠마 혹은 니카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보니의 능력은 아무 능력이나 쓸 수 있는 열매라기보다 혈통인자를 조종할 수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보니는 세라핌처럼 여러 초인계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